혹시 당신도 연애할 때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진 않나요? 상대의 답장이 늦으면 불안해서 연락을 또 보내고, 침묵이 무서워서 계속 말을 이어가고, 거절당할까봐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이런 행동들이 사랑받기 위한 노력이라고 믿었다면 지금 당장 멈추세요. 당신이 연애에서 실패하는 진짜 이유는 노력 부족이 아니라 오래된 각본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무의식에 새겨진 사랑받는 방법에 대한 잘못된 믿음. 그것이 지금 당신의 연애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낡은 각본을 완전히 새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런 말을 하면 남자는 녹아버린다는 제목을 보고 오셨다면 아마 특별한 마법의 문장을 기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남자를 움직이는 건 화려한 대사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 상대와 관계를 맺는 그 자세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진심입니다. 연애가 잘 안 풀릴 때 우리는 자꾸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오래된 연애 각본이 문제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들을 말이에요. 신데렐라는 계모의 구박을 참고 견디다가 왕자님을 만났죠. 백설공주는 독사과를 먹고 잠들었다가 왕자의 키스로 깨어났고요. 잠자는 숲속의 미녀도 100년을 잠들어 있다가 왕자님이 구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자 주인공들이 모두 수동적으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발견해주고 구원해주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무의식에 깊이 새겨진 연애 각본이 원형입니다. 물론 동화는 아름답고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 연애의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느라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선택받기 위해 자신을 계속 증명해야 한다고 믿게 되죠. 그래서 카톡 답장이 5시간만 안 와도 불안해집니다.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추가로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요. 상대가 바쁠 수도 있는데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불안해합니다. 이런 행동의 뿌리에는 침묵은 거절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사실 침묵은 단지 상대가 자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뜻일 뿐인데 말이죠. 연애에서 기다림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기다림이 선택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릴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상대의 반응에 목매달게 되고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상대에게서 연락이 없으면 스마트폰을 수십 번 확인하게 됩니다. 원래는 책도 읽고 싶었고 하고 싶은 일도 있었는데 오직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는 데만 온 신경이 쏠립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활과 감정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통째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괴로워합니다. 왜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잘 안 될까 하면서요. 하지만 이건 당신이 약해서도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각인된 수동적 히로인 각본이 아직도 무의식 속에서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건 성격이 아니라 학습의 결과입니다. 학습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배울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기다리면 언젠가 주목받을 거라는 전제를 자신이 먼저 빛을 내며 움직여도 된다로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의 연애는 근본부터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신이 어떤 연애 각본을 가지고 있는지 진단해 볼까요? 연애가 잘 안 풀릴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격이나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봐온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3가지 대표적인 행동 패턴을 소개할게요. 가벼운 진단도 함께 해보면서 당신의 각본 유형을 명확히 해보세요. 첫 번째는 확인형입니다. 이 타입은 공백을 위험하다고
느끼기 쉽고 상대의 반응이 보이지 않으면 금방 불안해집니다. 카톡 읽씹이 5시간만 되어도 뭔가 잘못했나 싶어 초조해지기 시작하죠. 스티커라도 좋으니까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추가 메시지를 보내버립니다. 연락이 뜸하면 혹시 마음이 식었나 하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기도 하고요. 이런 각본이 배경에는 침묵은 무관심이라는 사고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을 즉각적인 반응으로 측정하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돌보명입니다. 이 타입은 도움이 되면 사랑받는다고 믿어서 상대를 돕는 데 온 힘을 쏟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가 힘들어 보이면 묻지도 않고 먼저 도와주려 합니다.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눈치껏 알아서 움직이려 하고요. 자기 시간을 희생해서라도 상대를 우선시합니다. 헌신이 사랑의 증거라고 믿는 한편 상대로부터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목말라 합니다. 세 번째는 공유형입니다. 이 타입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떠오르는 것을 즉시 공유하려 합니다. 재미있는 일이 있을 때마다 바로 메시지로 전달하죠.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기보다 화제를 계속 던집니다. 데이트할 때도 이야기가 얕고 넓게 흐르는 경향이 있고요. 이 각본에서는 항상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관계가 희미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리감 없는 공유가 오히려 상대를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진단의 목표는 나는 어떤 유형일까 하고 자신의 경향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거기서부터 자신에게 맞는 바꾸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패턴의 공통되는 언어와 행동을 바꿔서 기다림과 움직임의 새로운 관점을 소개해 드릴게요.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먼저 움직여야 할까? 연애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이 양자택일은 사실 함정 문제예요. 왜냐하면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움직인다고 해서 필사적으로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시간을 보내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그이의 카톡을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을 노려보며 아직인가 하고 마음을 졸이는 시간. 이건 수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점점 불안이 커지고 자신의 중심이 흔들려요. 하지만 그 사이에 차 한 잔 마시자거나 얼마 전에 산책을 좀 읽어볼까 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정성껏 음미한다면 그건 자신을 채우는 기다림으로 바뀝니다. 즉, 기다리는 시간이야말로 자신의 내면을 키우는 기회가 되는 거죠. 반대로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화제를 던지거나 읽지도 않았는데 추가 메시지를 보내는 조급한 움직임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조금씩 넓혀가는 자기중심의 움직임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매력의 발신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오랜만에 요리해봤어 하는 한마디나 최근에 이런 영화 봤는데 하고 가볍게 전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즉, 기다림은 발효의 시간이고 움직임은 자신의 향기를 만드는 행동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앞서 소개한 세 가지 패턴에 조금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확인형 사람들은 침묵이나 공백을 나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이 깊어지기도 해요. 마치 와인이나 빵이 시간을 들여 맛을 깊게 하듯이 관계에도 발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돌보명 사람들은 자꾸 상대를 너무 도와주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는 당신을 믿으니까 조용히 지켜볼게라는 자세가 오히려 신뢰로 깊게 전달됩니다. 도움만이 유대감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공유형 사람들은 전하고 싶은 것을 바로 전하지 말고 조금 모아뒀다가 나중에 선물처럼 전달하면 말이 더 진하게 마음에 남습니다. 예를 들어 이 이야기 다음에 만났을 때 할게라고 하면 만날 이유도 되고 기대감도 생기죠. 모두 아주 작은 언어의 전환인데 당신의 연애 분위기가 확 가벼워질 겁니다. 이제 이렇게 바꾼 내면의 자세를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상대의 마음을 살짝 움직이는 미니 문장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억지로 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여백과 신뢰를 담은 영양분 같은 말들이에요. 연애에서 여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자주 하는 실수가 상대를 히어로로 만들지 않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모든 일을 미리 처리해두고 이거 해뒀어, 이거 맞지 하고 확인하거나 괜찮아, 무리하지 마 하고 계속 물어보는 것. 상대는 친절하게 고마워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왠지 의지받지 못하는 기분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남자들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야말로 힘이 되고 싶고 자신이 먼저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해 관여할 이유를 원하는 거죠. 그것을 빼앗기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점점 거리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상대의 히어로 감각을 살짝 깨우는 것입니다. 이건 거창한 대사가 아니라 아주 작은 영양분 같은 한마디예요. 당신의 말 하나로 그의 안에서 다시 관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눈을 뜹니다. 여기서는 앞에 세 가지 타입별로 히어로를 재가동시키는 말과 태도를 소개할게요. 화기영에게는 그의 답장이 늦어서 불안할 때 나는 지금 취미 시간 보내고 있었어 하고 자신이 보낸 시간을 한마디 덧붙이는 것만으로도 인상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답장 고마워 막 목욕하고 있었어. 오늘 일 때문에 정신없었는데 이제야 좀 쉬네 이렇게 자기중심을 은근히 전하면 그는 이 사람은 제대로 자기를 갖고 있구나 하고 느낍니다. 당신의 분위기에 끌리게 되는 거죠. 돌봄형에게는 그가 뭔가 상담했을 때 바로 조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천천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일부러 몇 초만 침묵하세요. 이 사이가 상대에게 생각할 공간을 줍니다.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대답이 나오면 그거 좋네 하고 한마디 덧붙여보세요.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신뢰해주는 여자의 존재는 그에게 특별합니다. 공유형에게는 오늘의 즐거웠던 일을 전하고 싶은 마음 잘 알아요. 하지만 그것을 일부러 모아서 전달하는 방법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휴대폰 메모에 즐거웠던 일기를 일주일분만 적어두고 만났을 때 그러고 보니 최근에 하면서 선물처럼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서 전하면 만나는 시간의 가치가 확 올라갑니다. 또 이야기하고 싶다, 이 사람과의 시간이 편안하다, 그의 마음속에서 당신의 존재감이 서서히 커지는 거죠. 어떤 패턴에도 공통되는 것은 여백과 신뢰 그리고 농도입니다. 여백이 있어서 상대가 들어올 공간을 느낍니다. 신뢰가 있어서 시험받는 게 아니라 맡겨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하는 말이 묽은 연속이 아니라 한 방울씩이어서 남자 마음에 남는 거예요. 상대에게 강하게 울리는 건 큰 소리가 아니라 여운입니다. 당신의 딱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살짝 움직이는 영향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오래된 각본을 어떻게 고쳤을지 구체적인 5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면서 혹시 나도 무의식의 오래된 연애 각본을 갖고 있었나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그 각본은 언제든 고쳐 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부터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해요. 중요한 건 고치려고 힘주는 게 아니라 먼저 알아차리고 조금씩 옮겨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알아차리기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지금 내가 늘 하던 버릇이 나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답장이 안 올 때, 바로 뭐 해 하고 보내고 싶어질 때 마음속으로 작게 라벨을 붙여보세요. 이건 확인형이구나 하고요.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무의식 각본에서 한 발짝 떨어진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멈추기입니다. 다음에 할 일은 심호흡이에요. 휴대폰을 꽉 쥔 손을 일단 내려놓고 4초에 걸쳐 숨을 들이쉬고 6초에 걸쳐 내쉬세요. 이 단 10초로 충동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꿔 말하기입니다. 감정이 조금 가라앉으면 이제 말을 바꾸는 단계예요.
아까까지 답장 안 와서 불안해라고 생각했다면 여기서 답장이 없는 것은 상대도 자기 세계를 소중히 하는 시간이라고 바꿔 말해보세요. 이런 의미 부여에 리프레이밍이 각본이 대사를 조금씩 고쳐 쓰는 힘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드디어 행동할 차례예요. 하지만 크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늘 하던 것을 5%만 다른 형태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바로 메시지를 보내는 대신 메모 앱에 일단 써서 저장하세요. 하고 싶은 말을 일단 맡겨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다시 보면 이거 안 보내길 잘했다 싶을 때가 적지 않아요. 또는 대화에서 즉답하던 것을 조금 간격을 두고 답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관계의 분위기를 조용히 바꿔나갑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기록입니다. 마지막은 작은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메시지 안 보내고 30분 뒤에 상대가 연락 왔다. 바로 답하지 않고 지켜봤더니 고맙다고 했다. 이런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이 기록은 자신이 바꾼 증거가 됩니다. 무엇보다 나는 바뀔 수 있다. 내 행동이 분위기를 바꾼다고 실감할 수 있어요. 이 단계를 전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하나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연애에서 진짜 강한 사람은 상대를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연히 끌리는 존재가 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왕자님 기다리기를 졸업하고 자신의 발로 연애를 진행하기 위한 정리와 오늘부터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을 함께 확인해 볼게요. 여기까지 읽어주신 당신은 이미 알아차렸을 겁니다. 연애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부족해서도 상대가 차가워서도 아니라 오래전부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각본 때문이라는 것을요. 이렇게 하면 사랑받을 거야 하고 믿어온 자동 반응 패턴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당신 안에 있는 기다리는 히로인 각본. 이건 동화나 순정 만화처럼 언젠가 누군가 나를 발견해주고 특별하게 해줄 거라는 희망에서 나온 어떤 의미에서는 다정한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관계의 무게중심이 점점 상대 쪽으로 치우쳐서 어느새 자신의 시간이나 기분이 상대의 반응 하나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왕자님 기다리기 각본을 졸업하기 위해 세 가지 타입을 되돌아봤습니다. 확인형은 답장이나 반응을 구해서 조급해하는 타입. 돌보명은 상대를 위해 너무 헌신해서 지치는 타입. 공유형은 화제나 감정을 바로 공유하고 싶어하는 타입. 어떤 타입이 좋고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각 사랑받고 싶다는 소망의 표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소망을 조금 더 자신의 중심으로 되돌려서 표현해 봅시다. 예를 들어 답장이 안 올 때는 지금은 상대의 시간이구나 하고 심호흡하세요. 손을 너무 많이 댔을 때는 믿고 지켜보는 힘도 사랑이구나 하고 다시 생각하세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메모에 써두고 다음에 만나면 전하자고 소중히 간직하세요. 이렇게 당신의 말과 행동이 바뀌면 상대가 받아들이는 방식도 바뀝니다. 당신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즉 타인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주위에 당신의 인력이 생겨납니다. 이 상태를 오늘 주제에서는 자기 자리로 돌아오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자신을 돌본다는 의미예요. 억지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올 장소로서의 자신을 키워가는 것. 그렇게 하면 또 이야기하고 싶어지고 더 만나고 싶어지는 그런 여자로 당신은 확실히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작은 일이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답장이 늦어도 오늘은 내 시간을 우선하기. 오늘 대화 중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고 한 번만 말해보기.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지면 메모로 남겨두고 만났을 때의 즐거움으로 바꾸기.
이 하나가 당신의 각본을 조용히 고쳐 써줍니다. 그리고 혹시 괜찮다면 댓글란에 예전의 자동 반응과 오늘부터의 새 반응 당신의 깨달음을 한 줄만이라도 써보세요. 그 한 줄이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누군가의 빛이 됩니다. 자, 당신은 오늘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히로인에서 관계를 키우는 주인공으로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당신의 변화를 누구보다 당신 자신이 믿어주세요. 여자가 이런 말을 하면 남자는 녹아버린다는 제목을 보고 오셨을 때 어딘가에 마법의 한마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효과 있는 말은 상대를 돌아보게 하는 화려한 대사도 SNS에서 보는 속효 비법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하면서 상대와 관계 맺으려는 자세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상대의 반응만 신경 쓰고 늘 답을 찾고 늘 올바르려고 애쓰던 당신이 오늘만은 조금 심호흡하고 내 안의 오래된 각본을 가만히 들여다봐 주신다면, 그리고 내일부터 단 하나라도 자기중심의 반응을 선택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은 발견되기 위한 대사가 아니라 자신과 정성껏 마주해온 사람이 가진 깊이와 여백에서 태어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매력은 제대로 자라고 있습니다. 언젠가 당신의 말에 다시 만나고 싶다고 진심으로 바라는 누군가가 나타날 날을 저는 여기서 조용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깊이 있게 각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래된 각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동화입니다. 그 동화들은 아름답고 희망적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무의식에 특정한 패턴을 심어놓기도 합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이 자주 접하는 공주 이야기들은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착하고 예쁜 여자 주인공이 고난을 겪다가 왕자님을 만나 행복해진다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고 자란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착하고 예쁘면 언젠가는 나를 구원해줄 누군가가 나타날 거야. 이것이 바로 수동적 기다림의 시작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동화의 영향을 똑같이 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사회의 문화적 배경과 결합하면서 이런 수동적 자세는 더욱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여자는 조심해야 한다거나 먼저 다가가면 가벼워 보인다는 편견들이 우리를 더욱 수동적으로 만들죠. 그런데 현실의 연애는 동화와 전혀 다릅니다. 현실에서는 왕자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불안과 초조함만 커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래된 각본을 새로 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각본을 바꿀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어떤 각본을 가지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유형 외에도 더 다양한 패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항상 상대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타입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무조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미안하다고 하거나 뭘 해줄까 물어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상대를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또 다른 패턴으로는 질투를 사랑의 증거로 생각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상대가 다른 이성과 이야기하면 바로 화를 내거나 삐치는 거죠. 이것도 어린 시절부터 학습된 패턴일 가능성이 큽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질투하는 모습을 귀엽게 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현실에서 과도한 질투는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패턴들을 바꾸려면 먼저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마치 제3자의 시선으로 자신을 관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가 뭔가요? 진짜로 할 말이 있어서인가요? 아니면 단지 반응을 확인하고 싶어서인가요? 만약 후자라면 그 메시지는 보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는 등 자신의 세계를 넓히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의존하는 마음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매력도 더욱 빛나게 되죠. 연애에서 정말 중요한 건 상대를 조종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를 바라요. 내가 연락하면 바로 답장하고 내가 만나자고 하면 언제든 시간을 내주기를 원하죠. 하지만 이건 상대를 한 명의 독립적인 인간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상대에게도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면 서운해하지 말고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당신도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세요. 이렇게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연애할 때 자신을 너무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가 나보다 더 멋지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계속 상대의 눈치를 보고 기분을 맞춰주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아요.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상대도 당신을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가치를 알고 당당하게 행동하면 상대도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죠. 물론 자만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겸손하되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당신의 의견을 물었을 때 모르겠어, 네가 정해라고 하지 마세요.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말하되 상대의 의견도 들어보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는 당신을 더욱 매력적으로 느낄 겁니다. 연애할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너무 빨리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만남부터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매일 긴 메시지를 보내고 하루 종일 연락하려 하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상대는 금방 질리게 됩니다. 신비감도 없고 기대감도 없으니까요. 대신 천천히 자신을 보여주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보여주지 말고 조금씩 새로운 면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밝고 활발한 모습만 보여주다가 나중에 진지한 면도 보여주고 또 다른 때는 엉뚱한 면도 보여주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상대는 계속 당신에게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스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정을 상대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어요. 어디서 뭘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거짓말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단지 모든 것을 다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상대가 물어보면 대답하되 먼저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지는 마세요. 이런 작은 미스터리가 관계에 긴장감과 흥미를 더해줍니다. 연애에서 타이밍은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사랑한다는 말도 너무 일찍 하면 부담스럽고 너무 늦게 하면 서운할 수 있어요. 적절한 타이밍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연락하는 타이밍도 중요해요. 상대가 바쁜 시간에 계속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외로워하는 시간에 따뜻한 메시지 하나를 보내면 큰 위로가 될 수 있죠. 상대의 패턴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것. 그것이 현명한 연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대의 패턴에 너무 맞추다 보면 자신을 잃을 수 있어요. 상대가 원하는 시간에만 연락하고 상대가 원하는 것만 하다 보면 정작 자신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때로는 자신의 패턴대로 행동하고 때로는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 그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너무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이 연애에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하죠. 하지만 연애는 인생의 일부일 뿐입니다. 연애 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일도 있고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취미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행복한 삶이 됩니다. 연애에만 올인하면 오히려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상대도 부담을 느끼고 자신도 지치게 되죠. 대신 연애를 삶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다른 영역도 충실히 가꿔나가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신만의 세계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매력적이거든요. 연애할 때 자주 빠지는 함정 중 하나가 비교입니다. 다른 커플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왜 저렇게 못할까 생각하는 거죠. SNS를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친구들의 연애를 보면서 초조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는 다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방식이 우리에게도 맞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만의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커플은 매일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만 어떤 커플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을 선호합니다.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맞는 방식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에게 맞는 속도와 방식을 찾아가세요. 연애에서 소통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소통은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듣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소통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힘든 일을 얘기할 때 바로 조언하려 하지 마세요. 먼저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필요하다면 조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는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비언어적 소통입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표정이나 행동으로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어요. 따뜻한 눈빛 한 번이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터치 하나가 깊은 애정을 전달할 수도 있고요. 이런 비언어적 소통에도 신경을 써보세요. 연애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관계를 꿈꿉니다. 싸우지 않고 언제나 행복하기만 한 관계를 원하죠. 하지만 그런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면 오히려 문제가 쌓입니다. 대신 건강하게 싸우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것.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관계입니다. 싸운 후에는 화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가까워지려 노력하세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연애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집착입니다. 상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집착하게 되는 거죠. 상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고, 통제하려 하고 소유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질식시키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놔두는 것. 필요할 때는 곁에 있어 주대 구속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건강한 사랑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의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연애 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자신의 성장에 힘쓰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연애할 때 자존감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상대의 사랑을 계속 확인하려 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높으면 상대를 믿고 관계를 즐길 수 있죠.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장점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누구나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고 인정하고 발전시키세요. 또 자신에게 친절해지세요. 실수했을 때 너무 자책하지 말고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라고 스스로를 위로해주세요. 그리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좋아하는 것을 하고 원하는 것을 배우고 꿈꾸는 것을 향해 나아가세요. 이런 과정에서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연애에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해요. 예를 들어 욕설이나 폭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선을 분명히 긋는 거죠. 또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경계선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24시간 함께 있을 수는 없어요.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고 각자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경계선을 설정할 때는 상대와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알고 존중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연애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저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계속 요구하죠. 하지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면 오히려 반발심만 생기게 돼요. 대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노력하세요. 물론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는 건 아닙니다. 앞서 말한 경계선을 넘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죠. 하지만 작은 습관이나 성격적 특징들은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변화하세요. 자신이 변하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건강한 방법이에요. 연애에서 감사하는 마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기 쉬운데 그러면 관계가 무미건조해집니다. 대신 매일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안부 메시지를 보내준 것 힘들 때 곁에 있어 준 것 맛있는 것을 사준 것. 이런 작은 것들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세요.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상대에게 감사한 것 3가지씩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연애할 때 유머 감각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사이는 어려움도 쉽게 극복할 수 있거든요. 너무 진지하기만 한 관계는 숨이 막힙니다. 가끔은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하면서 가볍게 즐기는 것이 필요해요. 물론 상대가 기분 나빠할 수 있는 농담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의 약점을 놀리거나 비하하는 농담은 절대 하지 마세요. 대신 함께 웃을 수 있는 유머를 찾아보세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일들을 공유하고 함께 즐기는 거예요. 연애에서 성장은 개인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연애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연애입니다. 상대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른 관점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한계를 넓혀가세요. 동시에 함께 성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통의 목표를 세우고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함께 운동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여행 계획을 세우는 등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세요. 이런 과정에서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유대감도 강해집니다. 연애할 때 신뢰는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불안하고 의심하고 확인하려 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지속되기 어려워요. 신뢰를 쌓으려면 먼저 자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고 일관성 있게 행동하고 정직하게 소통하세요. 그리고 상대를 믿어주세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주는 것. 그것이 신뢰의 시작입니다. 물론 신뢰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해요. 하지만 한번 쌓인 신뢰는 관계를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기둥이 됩니다. 연애에서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관계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신뢰를 쌓는 시간, 사랑이 깊어지는 시간. 이 모든 것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특히 상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더욱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결혼을 생각하는데 상대는 아직이라면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물론 무작정 기다리라는 건 아닙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연애에서 자기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연애를 한다고 해서 자신을 방치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자신을 가꾸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외모 관리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성장도 중요해요.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견문을 넓히세요. 이렇게 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대화 주제도 풍부해집니다.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충분히 쉬세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들고 그것이 건강한 연애로 이어집니다. 연애할 때 친구와 가족의 존재도 잊지 마세요. 연애를 시작하면 모든 시간을 연인과 보내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다른 관계들이 소홀해지고 결국 연애 관계에도 부담이 됩니다. 대신 균형을 유지하세요. 연인과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친구들과의 시간, 가족과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세요. 이런 다양한 관계들이 당신을 더욱 풍부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또 연애가 힘들 때 친구와 가족은 큰 위로와 지지가 됩니다. 그들의 조언을 듣고 위로를 받으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죠. 연애에서 서프라이즈도 관계에 활력을 줍니다. 항상 같은 패턴의 데이트, 같은 대화, 같은 일상이 반복되면 관계가 지루해질 수 있어요. 가끔은 특별한 것을 준비해보세요.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선물이나 편지, 깜짝 데이트 등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서프라이즈는 상대에게 당신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 일상의 변화를 주어 관계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효과도 있죠. 연애할 때 대화의 깊이도 중요합니다. 항상 표면적인 대화만 하면 서로를 깊이 알기 어려워요. 때로는 진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세요. 인생관이나 가치관, 꿈과 목표, 두려움과 고민 등 깊은 주제들을 나누다 보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주제를 꺼내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천천히 관계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깊은 대화로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에서 스킨십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적절한 스킨십은 친밀감을 높이고 애정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타이밍과 정도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불편해하는데 계속 스킨십을 시도하면 오히려 거리감을 만들 수 있어요. 서로가 편안하게 느끼는 선에서 천천히 발전시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스킨십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정서적 친밀감이 뒷받침되지 않은 스킨십은 공허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연결이 먼저이고 스킨십은 그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연애할 때 기념일을 챙기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만난 날, 사귄 날 등 특별한 날들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것은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기념일을 만들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몇 가지만 정해서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작은 것들을 챙기는 것도 중요해요. 상대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다 주거나 힘든 날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일상 속 작은 배려들이 쌓여서 큰 사랑이 됩니다. 연애에서 미래에 대한 대화도 필요합니다. 각자가 원하는 미래가 다르면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결혼에 대한 생각, 아이에 대한 계획, 직업적 목표 등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무거운 주제를 꺼내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된 후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의 미래 계획이 완전히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큰 방향성은 맞아야 합니다. 연애할 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완전히 같을 수는 없어요.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문제로 보지 말고 다양성으로 받아들이세요. 오히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외향적이고 다른 사람은 내향적이라면 서로의 장점을 배울 수 있어요. 외향적인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의 소중함을 배우고 내향적인 사람은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즐거움을 배울 수 있죠. 연애에서 용서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실수하고 상처 주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작은 실수들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면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대신 용서하고 넘어가는 법을 배우세요. 물론 모든 것을 용서하라는 건 아닙니다. 반복되는 잘못이나 심각한 배신은 용서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일상적인 작은 실수들은 너그럽게 넘어가는 것이 관계를 위해 좋습니다. 연애할 때 개인 공간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어요. 각자의 취미 생활을 가지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독서 모임에 가고 다른 사람은 운동을 하러 가는 식으로 각자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시간을 보낸 후 다시 만나면 더 많은 이야기거리가 생기고 서로를 더 그리워하게 됩니다. 연애에서 존중은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상대를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에요.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감정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설령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존중은 큰 것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도 존중은 드러나요.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 이런 작은 존중들이 모여서 신뢰를 만듭니다. 연애할 때 표현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음속으로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상대는 알 수 없어요. 말로 행동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고 포옹도 해주고 손도 잡아주세요. 이런 표현들이 상대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감정 표현에 인색한 편인데 연애할 때만큼은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연애에서 루틴도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데이트하는 날, 일요일 저녁은 함께 영화 보는 시간 등 정기적인 루틴을 만들면 관계가 안정적이 됩니다. 하지만 루틴에만 갇혀 있으면 지루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루틴을 깨는 것도 필요합니다. 평소와 다른 곳으로 데이트를 가거나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관계에 신선함을 더해줍니다. 연애할 때 서로의 가족과 친구를 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알면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가족을 만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된 후에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것이 좋아요. 친구들을 먼저 만나고 나중에 가족을 만나는 순서로 진행하면 부담이 덜합니다. 연애에서 갈등 해결 능력도 중요합니다. 싸움이 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계의 미래를 결정하거든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화로 풀어가려 노력하세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고 자신의 감정도 솔직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싸울 때는 과거의 일을 들먹이지 마세요. 지금 당면한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신공격은 절대 하지 마세요. 문제 행동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상대의 인격을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연애할 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면 상대도 지치게 됩니다. 대신 긍정적인 면을 보려 노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물론 문제를 외면하라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인정하되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상대의 작은 노력도 알아주고 칭찬해주세요.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이 상대를 더 노력하게 만듭니다. 연애에서 섹스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서로의 속도에 맞춰야 해요. 한 사람이 원하는데 다른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요하거나 압박하면 오히려 관계가 나빠질 수 있어요. 섹스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정서적 교감의 연장선이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어요. 또 섹스가 관계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연애할 때 경제관념도 맞춰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 때문에 싸우는 커플이 정말 많거든요. 데이트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미래를 위해 어떻게 저축할지 등을 솔직하게 대화해보세요. 각자의 경제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한 사람이 학생일 수도 있죠.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반반이 정답은 아니에요. 연애에서 건강한 의존과 독립의 균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의존적이면 상대가 부담스러워하고 너무 독립적이면 거리감을 느낄 수 있어요.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상대에게 기대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친밀감을 높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의존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려 노력하고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연애할 때 사과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잘못했을 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거든요. 변명하지 말고 정당화하지 말고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도 보여줘야 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연애에서 일상을 함께 즐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별한 날만 즐거운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도 함께라면 즐거울 수 있어야 해요. 함께 장 보러 가고 요리하고 청소하는 것도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상대가 아침에 어떤 습관이 있는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등을 알게 되죠. 이런 소소한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진정한 친밀감을 만듭니다. 연애할 때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언어란 실제 언어가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을 말해요. 어떤 사람은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선호합니다. 상대가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춰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사랑받고 싶은지도 상대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면 오해가 줄어들고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연애에서 놀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진지하기만 한 관계는 무겁고 답답할 수 있어요. 함께 놀고 장난치고 웃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드게임을 하거나 놀이공원에 가거나 함께 운동하는 등 다양한 놀이를 즐겨보세요. 놀이를 통해 서로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진지한 사람이 게임할 때는 승부욕을 보이거나 조용한 사람이 놀이공원에서는 신나하는 등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죠. 연애할 때 서로를 응원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상대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 힘이 되어주고 실패했을 때, 위로해주고 성공했을 때 함께 기뻐해주세요. 이런 지지가 있을 때 사람은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응원은 큰 일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일상의 작은 일에도 응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내일 발표 잘할 거야 등 작은 응원의 말들이 큰 힘이 됩니다. 연애에서 적절한 거리 유지도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 막히고 너무 멀면 외로워집니다. 적절한 거리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 거리는 커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커플은 매일 연락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커플은 이틀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서로에게 맞는 거리를 찾아가세요. 거리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발전하면서 거리도 조정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가까웠다가 서로를 더 알아가면서 적절한 거리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처음에는 거리를 두다가 점점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애할 때 상대의 과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구나 과거가 있고 그것이 현재의 모습을 만들었어요. 과거의 연애 경험이나 상처 실패 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노력하세요. 물론 과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하죠. 하지만 과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어요. 상대의 과거를 이해하면 현재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연애에서 함께 꿈꾸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함께 세우고 꿈을 공유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몇 년 후에는 어디로 여행 가고 싶은지,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 등을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면서 유대감도 깊어지죠. 연애할 때 서로의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이 힘들거나 개인적인 문제로 스트레스 받을 때 상대가 곁에서 지지해 준다면 큰 힘이 됩니다. 스트레스 받는 상대를 도우려면 먼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상대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애에서 서로 다른 사랑의 속도를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 사람은 빨리 깊은 감정을 느끼는데 다른 사람은 천천히 마음을 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차이를 문제로 보지 말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빨리 사랑에 빠지는 사람은 상대를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하고, 천천히 마음을 여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면서 조금씩 맞춰가는 것이 중요해요. 연애할 때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기세요. 저녁에 전화하기로 했으면 꼭 전화하고 만나기로 한 시간에는 늦지 않는 것. 이런 작은 약속들을 지키는 것이 신뢰를 쌓는 기초가 됩니다. 큰 약속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일상의 작은 약속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 큰 약속도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충실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실하거든요. 연애에서 서로의 개성을 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애한다고 해서 똑같아질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각자의 개성이 살아있을 때 관계가 더 풍부해집니다. 상대를 자신의 복사판으로 만들려 하지 마세요. 상대의 독특한 면을 인정하고 즐기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니까요. 자신의 개성도 잃지 마세요. 상대에게 맞추느라 자신을 잃어버리면 결국 둘 다 불행해집니다. 자신답게 살면서도 상대와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건강한 연애입니다. 연애할 때 함께 성장하는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함께 5kg 감량하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등 공동의 목표를 정하고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동기부여하면서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도 함께 나눌 수 있고 실패했을 때도 서로 위로하며 다시 도전할 수 있죠.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든든한 동반자 관계가 됩니다. 연애에서 휴식도 필요합니다. 항상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각자 책을 읽거나 조용히 음악을 듣는 시간도 소중합니다. 이런 고요한 순간들이 오히려 깊은 친밀감을 만들어요. 말하지 않아도 편안한 사이. 그것이 진정한 편안함이죠.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말고 침묵도 즐길 수 있는 관계가 되세요. 연애할 때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식 취향, 음악 취향, 영화 취향 등이 다를 수 있어요.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때로는 상대의 취향에 맞춰주고 때로는 자신의 취향을 고집하면서 균형을 찾아가세요.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즐기려 노력하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관심 없던 것도 상대와 함께 하다 보면 즐거워질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의 세계를 넓혀가는 것도 연애의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연애에서 칭찬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표현해주세요. 오늘 입은 옷이 잘 어울려, 요리 정말 맛있어, 일 처리하는 모습이 멋져 등 작은 칭찬이라도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사람은 더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칭찬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죠. 진심 어린 칭찬은 관계를 더욱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연애할 때 위기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권태기가 오거나 큰 싸움을 하거나 외부의 유혹이 생기는 등 다양한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도망가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세요. 문제를 인정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해요. 연애에서 일관성도 중요합니다. 기분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면 상대는 혼란스러워해요. 좋을 때는 엄청 잘해주다가 기분 나쁠 때는 차갑게 대하면 상대는 불안해집니다. 물론 항상 똑같을 수는 없어요. 감정의 기복은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하지만 기본적인 태도와 애정은 일관되게 유지하려 노력하세요. 그것이 상대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연애할 때 공감 능력도 필요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친밀감을 높이는 지름길이거든요. 상대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공감입니다. 공감한다고 해서 무조건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감정은 이해할 수 있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건 이해, 이런 식으로 공감을 표현할 수 있어요. 연애에서 즐거움을 잃지 마세요. 연애는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함께 있는 것이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된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물론 항상 즐겁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함께 있는 것이 혼자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연애를 지속하는 이유니까요. 마지막으로 연애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둘이 함께 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혼자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노력하고 맞춰가고 성장해야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상대에게 기대하기만 하지 말고 자신도 노력하세요. 그리고 상대의 노력도 알아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서로를 향한 마음과 노력이 만나면 아름다운 사랑이 피어납니다. 연애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만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은 연애를 통해 성장하고 행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연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기다림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능동적으로 사랑을 만들어가세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할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상대를 믿으며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